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Coin Nomad.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코인게코 마켓캡 오늘도 5.5%가 상승했습니다. 비트코인 0.6% 상승하면서 전체 시총을 끌어올렸다. 오늘은 리플 소식과 일론 머스크 해고에 대한 잭 도시의 사과, 그리고 마이클 버리가 연준을 노스트라다무스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노스트라다무스는 1555년 프랑스의 점성가이죠. 모든 것을 잘 맞췄다. 그런데 연준이 1년 전을 다 예상하고 연준 직원들에게 주식하지 말라고 말했던 것을 트윗으로 했습니다. 최근에 근대사를 보면은 기준금리와 국채금리가 비슷해지면서 기준금리가 국채금리를 앞서기 시작한 상태가 나타나면 이거는 또 다른 위험으로 보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나 투르키예 등이 가졌던 금융 상태가 전 세계를 따라갈 수도 있다 라고 2023년 예상을 하는데, 이 말은 하이퍼 인플레이션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환율이 다시 낮아지고 약달러 상황으로 변화된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 말은 오일값이 하락을 해야 되는데 오일값이 하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상승한다면 이거는 더 위험한 하이퍼 인플레이션 환경이 완벽하게 조성된다는 의미입니다. 뉴스도 내년이 힘들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리플랩을 지원하는 수많은 아미쿠스 브리프에 대한 답변 기간 연장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현재 수많은 아미쿠스 브리프에서 SEC 주장이 옳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변호사 제레미 호건도 제출된 아미쿠스 브리핑이 SEC 소송을 약화시키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아미쿠스 브리프를 볼 때 일부가 리플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있으면서 또 다른 하나의 일부는 SEC 주장의 새로운 허점들을 만들고 캐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미쿠스 브리프가 굉장히 중요하다. 제임스 K. 필란 변호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SEC는 공식적으로 브리핑에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하고 있고, SEC는 2022년 올해 11월 30일까지 모든 당사자의 응답 브리프를 제출하는 시간을 연장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법원에 2022년 올해 11월 11일까지 추가 아미쿠스 브리프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것을 요청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리플의 법률 고문인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미국 규제기관이 일반 대중과 함께 배우고 참여하고 경청하는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고, 12개의 독립적인 협회, 기업, 개발자, 거래소, 공익 및 무역협회, 이러한 협회에서 모두 SEC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SEC와 리플 소송에 서류를 제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미쿠스 브리프 중 일부 중에 하나는 최근 참여한 미국 최고의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를 포함해서 암호화폐 업계의 유명 인사들에 의해서 제출이 되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리플의 공정통지 방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규제기관이 법을 위반하고 있다. SEC 자체가 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공정통지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고 단독 경영권을 갖게 된 후 대규모 50% 이상의 인원을 정리해고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약 4천여 명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 7,500명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잭 도시 전 트위터 최고 경영자였던 CEO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이유는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너무 빨리 성장시켰다는 이유도 있다고 말하면서 수천 명의 직원을 해고한 상태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자, 토요일 날 잭 도시는 트위터 직원 해고에 대한 트윗을 보냈습니다. 과거, 현재의 트위터 사람들은 강하고 탄력적으로 일을 했는데 순간 아무리 어려워도 항상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라고 그들을 격려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화를 낸다는 것을 깨닫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 사과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트위터에서 일한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사랑하며 지금 이 순간을 자신이 이해하고 있다고 글을 남겼습니다. 자, 약간 모호한 이런 말도 포함이 된 것 같은데, 이러한 잭 도시 의견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트위터 문제를 만든 장본인으로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해를 한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반반으로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자, 하지만 많은 사용자가 일론 머스크가 인수된 후 트위터 문제에 대해서 잭 도시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잭 도시가 트위터에게 준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회사의 인권과 알고리즘 윤리팀을 포함해서 트위터의 여러 부서가 완전히 없어지거나 큰 타격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실직에 직면한 영국의 트위터 직원들에게 고용에 관한 고용 상담을 위한 대표자를 지명할 수 있는 3일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는 해고된 직원들이 약 40만 달러 정도 매일 이렇게 손해를 보고 있고, 트위터가 해고된 직원들에게 3개월의 퇴직금을 주었다고 트윗을 하면서 정리해고를 변호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회사들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보호가 축소되고 있고 앱의 잘못된 정보와 증오심에 대한 표현이 확산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더 이상 트위터를 믿지 못한다, 트위터에 광고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회사 중에 아우디나 GM 모터스 광고주들은 즉시 광고를 중단하고 전미유색인종 발전협회도 광고를 중단하면서 여러 광고주가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UN 인권협회도 일론 머스크에게 인권이 트위터 관리의 중심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장점과 단점들이 있는데 과연 이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비트코인 시장과 미국 주식시장 그리고 환율을 통해서 전 세계 각각의 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될지 한번 예측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사입니다. 빅쇼트 마이클 버리는 2021년 작년 금리 인상 결정 후 연준이 공무원들에게 거래 금지 결정한 일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를 보통 사람들은 그냥 지나갑니다. 하지만 이런 걸 꼭 봐야 되는 이유는 연준에서 자기들 식구들에게 먼저 했던 일을 한번 기억해 봐야 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페드는 연속적인 대규모 금리 인상으로 현재의 긴축 사이클이 너무 지나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금리 인상은 최근에 4번 0.75%를 인상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며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다른 일에 신경을 쓰고 있어서 이거를 집중하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은 잘 짜여진 계획이라는 것은 이 빅쇼트 마이클 버리는 알고 있었고 지금이라도 기억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기사에서 그런 것을 찾아내어야 한다. 연준의 매파적인 통화 정책 기조 영향으로 금융시장은 침체에 빠졌고 빅쇼트의 마이클 버리는 2021년 금리 인상 후 연준에서 공무원 거래 금지 결정한 것을 잘 지켜봐야 된다. 잘 지켜봤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버리의 트윗은 비밀 트윗으로 알려졌습니다. 왜냐하면 트윗을 보내고 바로 지워버리기 때문에 그 지운 트윗만 모아서 트윗을 하는 사람조차 생겨났습니다. 연준에 따르면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2021년 작년에 중앙은행이 10월에 관리자들이 거래 금지를 하기로 갑자기 결정한 거. 왜 그러냐? 긴축하기 위해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리 하지 말랬던 것이다. 그 당시에 반발이 많았죠. 왜 연준에서 투자를 하지 못하게 하냐? 그런 반발도 많았지만 지금 보면은 그때 그 말을 들었으면은 그 사람들은 다 최대의 이익을 가졌을 것이다. 2021년 가을이죠. 페드 총재가 노스트라다무스의 움직임이라고 미디어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주식 보유 거래하는 것을 하지 마라. 비윤리적인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왜 노스트라다무스라고 할까요? 노스트라다무스는 프랑스 점성가지요. 1555년에 예언이라는 책을 냈던 프랑스 점성가입니다. 잘 맞춘다는 뜻에서 연준이 너무나 잘 맞췄다. 1년 후에 일을 어떻게 이렇게 잘 맞췄냐, 이런 거죠. 카산드라 비씨 마이클 버리는 연준의 행동을 잘 지켜봤다면은 2021년 겨울에 모든 주식을 정리했었어야 된다, 이런 말의 트윗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인 노마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